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솔라나 코인입니다. 자, 솔라나 이더리움의 강력한 대항마. 지금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초창기만 하더라도 이더리움이 어떻게 강력한 대항마가 솔라나가 될 수 있냐?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솔라나와 이더리움의 시총 차이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기술성, 개발성, 그리고 확장성까지 이 모든 부분을 하나같이 NFT의 시장 접근성까지 갖고 가고 있는 게 솔라나 코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강력한 대항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솔라나 코인 제가 5만 원대 이하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5만 원대 이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5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FTX 사태로 해당되는 하방 압박을 받았던 그 부분을 이제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1년이 걸렸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때요? 이 5만 원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이제는 또 떨어질 때가 될 것 같다. 매수 못 하겠다. 6만 원대, 7만 원대, 8만 원대, 9만 원대. 지금은 12만 원대입니다. 자, 어때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엄청나게 후회가 남는 매매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투자를 할 때 매수의 관점, 그리고 매도의 관점. 물론 수익권이 충분하면 매도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매도를 할 때 얼만큼의 비중을 덜어내느냐, 100% 모두 매도하느냐, 아니면 더욱더 올라갈 것 같으면 지금처럼 상승력이 더욱더 커질 것 같으면 우리는 비중을 나누어서 매도했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거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자, 우선은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솔라나 코인입니다. 오늘 날짜 8% 가까운 상승력 지금 새벽 시간에 나와주고 있죠. 12만 1,450원. 엄청나게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일봉을 안 보여드립니다. 이건 주봉입니다. 제가 주봉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여기가 바로 FTX 사태로 떨어졌던 단가. 바로 여기입니다. 얼마입니까? 47,800원대. 여기를 돌파하자마자 어땠습니까? 많은 분들 매도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한 번 더, 한 번 더. 지금 계단식 상승력을 꾸준하게 보이고 있던 거. 그것 또한 주봉상으로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차분하게 올랐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라나 코인 그러면 계속적으로 올라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코인 없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코인 또한 확실하게 모멘텀을 갖고 있는 코인이라면 다시 반등 구간을 이것처럼 가져올 수밖에 없지만 올라가는 거, 급등하는 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무조건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거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1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기분 좋죠. 또한 14만 원까지 제가 라인은 잡아놨습니다. 근데 여기 라인까지 바로 돌파하느냐 아니면 잠깐 쉬었다 가느냐. 우리 그 두 가지의 경우를 모두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라나 코인이 어떠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을까? 우리 그 부분을 먼저 중점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건 솔라나 코인, 이 코인이 모멘텀은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 먼저 판단해야 되겠죠. 자, 오늘 제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모든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면서 또 후회가 남는 매매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수익권을 가져갈 수 있다면 어떻게 베팅을 해야 되는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죠. 지금 영상도 무료로 많이 보셨죠?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 이미 카톡방에 들어와서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왜냐? 이 카톡방도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입니다. 문자를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그 문자 대응 방법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때 카톡방 들어와서 함께 투자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솔라나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라나 코인이 이 FTX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근데 이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거래량이 올라왔습니다. 신기하죠? 이걸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FTX로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FTX 사태가 뭐였습니까?
코인 거래소가 문을 닫았어요. 코인 거래소 문을 닫았는데 이 FTX가 투자한 게 다름 아닌 솔라나 코인이었습니다. 코인 거래소 문을 닫았으면 신뢰도가 떨어졌을 거고 그에 대한 신뢰를 투자를 많이 받았던 솔라나 코인 또한 엄청난 하방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18,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진 와중에 이 거래량이 나왔다. 그리고 또한 상승력을 이 18,000원대에서 반등 구간을 잡았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래들의 유입되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솔라나 같은 경우는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NFT까지도 접근하면서 밈 토큰도 개발해내면서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코인이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떨어지기 직전에 누구와 협업을 맺었습니까? 바로 구글입니다. 자, 대형 테크 기업인 구글과 협업 단계, 웹3의 협업 단계가 5단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였다고 했습니까? 바로 솔라나였어요. 자, 이제 그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뉴스 보시죠. 웹2의 공룡, 구글 클라우드, 웹3에 뛰어든다. 근데 누구와 손을 잡았습니까? 솔라나와 5단계 협업을 맺었다. 이게 언제 나왔어요? 2022년 11월 7일입니다. 불과 FTX 사태가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자, 이런 부분이 구글과의 협업을 이미 5단계까지 진행하고 있는 솔라나 코인이다. 상승력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건 뭐 당연한 일입니다. 고래가 왜 18,000원대에서 좋게 이 정도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왜 들어갔을까? 그거를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죠. 근데 그거를 판단했다 하더라도 솔라나 코인 정말 좋은 코인이구나. 그걸 알았다 하더라도 여기 1년 동안 기다릴 수 있었습니까? 못 기다리시겠죠? 개인들은 그렇습니다. 왜 못 기다릴까?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이 눈에 바로 보이거든요. 단타로 들어가서 짧게 짧게 먹으면 수익권 충분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들 하세요. 근데 단타로 들어가셨던 분들 많이 드셔봤자 10% 드시고 나오나요? 자, 단타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성이 되는데 이 매도 시점 잘못 잡았다간 다 떨어진 다음에 매도하셨던 경험들 많으시죠. 근데 고래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단가에 1년 동안 이거를 매집을 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12만 원대입니다. 지금보다 해당되는 18,000원대에서 12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거. 엄청난 상승력을 가져옵니다. 1년 동안 매집을 했던 고래들은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시점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우리가 고래처럼 투자를 할 수 있다?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끝에서 절대 못 팔아요. 그리고 이 발끝에서 절대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에서 사고 여기 어깨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 제가 이 부분의 말씀을 왜 드렸냐? 고래처럼 우리는 돈도 제한적이죠. 시간도 제한적입니다. 고래처럼 많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겠지만 우린 시간을 더욱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1년을 넘게 투자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 이렇게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비중을 확실히 나누어서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어요. 제 솔라나 코인 영상 처음부터 한번 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드렸던 시간을 투자하는데 100% 모두 다 투자를 해서 시간을 어떻게 투자합니까? 바로 눈앞에 막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그렇게 안 되겠죠. 그래서 비중을 나누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거를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비중 관리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다. 매수와 매도의 관점에서 이 비중 관리를 빼게 되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왜? 심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린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많이 차트를 찾아보죠. 근데 어때요? 조금씩 5%씩 10%씩 비중을 조금씩 늘렸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확실한 수익권을 우리는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걸 그때는 느끼실 겁니다. 제가 그 부분들 때문에 이 매입 단가를 잡아드리고 있는 거고 매수와 매입 단가를 잡아드린다. 이거는 투자의 가용 금액이 모두 틀리시고 매입 단가가 다들 틀리신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잡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못 잡아드리죠.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직접 잡아드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제가 문자로 먼저 넣어드릴게요. 영상도 지금 무료로 보신다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문자와 카톡방 모두가 무료니까
받아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과의 협업하는 부분도 알았다.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은 그럼 무엇이 있냐? 지금까지 솔라나 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솔라나의 랠리가 재개됐습니다. 구글과 솔라나 검색량이 구글에서 솔라나 검색량이 2개월 새에 250%나 뛰었다고 합니다. 자, 구글 뭐 여기 인연이 참 많은데 구글에서 검색량이 늘었다. 구글 검색을 누가 할까요? 대부분이 외인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돼요. 이 솔라나 코인을 투자할 때 왜 우리나라 업비트에서 이렇게나 거래량도 많이 올라가고 상승력이 이렇게나 많은데 관심이 왜 떨어졌을까? 당연히 외인들의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솔라나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자,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솔라나 코인이 어디에서 중점적인 힘을 키우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구글 검색량 250% 상승했다? 엄청난 상승력인 겁니다. 거래량 자체보다도 이 검색이 된다는 건 그만큼 관심도가 쏠릴 수밖에 없다. 솔라나가 90달러에 근접했고 연일 올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솔라나는 내년 사상 최고가를 넘을 것이다. 자, 엄청난 호재성 이벤트들이 이렇게나 쏟아져 나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년에 대한 기대감, 2024년의 기대감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솔라나는 더욱더 큰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블랙록이라고 다들 아시죠? 블랙록이 누굽니까? 세계 제1위의 투자자문 운용사입니다.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용사가 어떻게 해요? 무엇을 신청했습니까? ETF를 신청했어요. 현물 ETF를 신청했다. 비트코인을 먼저 신청했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 플랜은 무엇이 될 것인가? 비트코인은 곧 나올 거고 이더리움은 연기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알트코인으로 이제는 ETF가 넘어가고 있구나. 근데 블랙록과 솔라나의 관계 또한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이 뉴스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코인판 리먼 사태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FTX가 무너져 내려오면서 FTX에 투자했던 블랙록도 물렸다고 합니다. 자, FTX가 누굴 투자했다고요? 솔라나를 투자했죠. 블랙록도 FTX 때문에 물렸어요. 왜? 블랙록은 FTX에 투자하고 FTX는 솔라나에 투자했기 때문에 이 삼각관계는 굉장히 의미한 바가 큽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ETF를 신청했을 때 물론 비트코인을 먼저 신청하는 건 이해를 하죠. 근데 이더리움, 알트코인의 제왕 물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의 강력한 대항마 솔라나라고 말씀드렸죠. 솔라나를 신청 안 할까요? 이렇게 엮인 관계가 큰데 당연히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랠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자, 블랙록이 ETF를 신청했고 그 부분이 최종 목적지가 솔라나라고 한다면 90달러 당연히 더욱더 많은 금액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건 보시죠. 솔라나가 90달러를 겨냥하고 있고 시장 상승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44K 부근에 나오고 있다. 이게 오늘 날짜, 아니, 어제 날짜죠. 어제 날짜 1시에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계속적인 상승력은 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렸냐? 차트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나 짧은 시간에 상승력을 크게 갖고 왔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 1년 내내 힘들었었기 때문에 이만큼 이제야 올라온 거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우선은 제가 1차 목적가 해당 14만 2천 원대를 잡은 이유는 아시죠? 여기 바로 주봉상 가장 큰 저항 부분입니다. 여기를 맞고 다시 내려올 수 있어요.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추세가 꺾였다라는 게 아닙니다. 고래들 입장에서 변동성을 보면 어떤 게 나옵니까?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걸 고래들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고래들은 왜 이렇게 개인을 싫어할까? 자, 개인들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바로 고래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개인들은 올라가도 매도, 떨어져도 매도, 횡보해도 매도하는 게 개인들이다. 잠재적인 매도 물량인데 우리가 매집량을 이렇게 1년 동안 갖고 왔는데 요만큼 올라왔다고 매도하는 애들 무조건 털고 가야 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털고 가야 된다는 게 뭡니까? 시장에서는 변동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자, 주식으로 치면 세력입니다. 세력이 정말 개인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세력이 너희가 야, 이 주식 너무 좋으니까 너희 먼저 들어와. 나는 이따가 들어갈게. 이렇게 하는 세력입니까? 아니죠. 야, 이거 되게 위험한데 너희 먼저 나가. 우리 이따 나갈게.
그런 애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준다라고 말을 하죠. 자, 변동성을 준다. 변동성을 준다고 해서 개인들이 매도를 할까? 그 부분에 대한 고래들도 의구심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자, 이 뉴스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전미경제연구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규제 코인 거래소의 70% 이상이 자전거래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전거래가 뭡니까? 자전거래는 자기들 거래일, 자기들 물량을 위에다 걸고 자기들 물량을 걸고 못 넘어가게 막는다. 매도 시점을 위에다가 걸어놓는다. 저항이 많다. 더 이상 이 가격 못 뚫게끔 만든다. 그러면 개인들은 여기를 못 뚫쳐 다시 떨어져 나옵니다. 왜? 못 뚫으니까 매도하는 시점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물량은 다시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거래한다? 이게 뭐라고 합니까? 자전거래라고 해요. 고래들은 이 부분의 개장 매집 패턴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비트코인도 달리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가 보세요. 이거 비트코인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서 여러 번 소개해 드렸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일까 노림수가 있다. 자, 노림수는 누굽니까? 바로 고래들. 우리가 얘기하는 기관이고 기업들 그리고 월가가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겠죠. 월가에서 ETF를 신청했으니까. 근데 ETF를 신청했고 보니까 개인들 물량이 엄청 달라붙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ETF를 출시하기 전에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한 다음에 ETF를 출시할 거야.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매집이 먼저라는 거예요. 매집. 자, ETF가 2024년에 나온다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왜 6천만 원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죠. 왜 내려왔을까? 매집이란 게 뭐라고 했습니까? 상승하던 것도 끄집어 내려서 매수하는 게 매집이에요. 일반적인 매수와는 차원이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인들 매집할 수 있다. 정확하게 비중을 나누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못 투자하기 때문에 힘듦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솔라나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솔라나가 해당되는 비트코인보다 먼저 움직인다. 이거 많이들 말씀드렸습니다. 보세요. 솔라나 드디어 글로벌 암호화폐 시총 순위에서 리플을 제치고 5위에 안착했다. 자, 저도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리플을 제치고 안착했다. 뭐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근데 솔라나는 그만큼 확실한 상승 구도를 가져가고 있고 그만큼 모멘텀을 먼저 받았다라고 판단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이 모멘텀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솔라나는 그만큼 모멘텀을 먼저 빠르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리플을 제쳤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고 우리가 2024년도 어떤 걸 앞두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블랙록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블랙록은 왜 하필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까? 이게 지난 7월 달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또 다른 상승세를 놓치지 않으려는 월가의 열망을 대변하고 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올라갈 거는 뻔히 보여요. 21년에 코인 시장에 대대적인 상승장이 있었던 거 다들 아시죠? 이때는 뭐였습니까? 코로나 때였습니다. 코로나 때는 우리가 밖에도 못 나가고 유동성 자금은 충분하니까 그 자금으로 투자만 했죠. 당연히 상승장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24년도 어떤 걸 앞두고 있습니까? 말씀드렸죠. ETF 그리고 반감기 또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까지. 자, 이 부분 제가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떠한 부분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판단 한번 해보시죠. 자, 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물 ETF 승인에 대한 해당되는 기대감 그리고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쏟아지고 있다. 자, 하나씩 볼까요? ETF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ETF는 펀드예요. 펀드라는 건 당연하게도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죠. 은행에서 펀드 들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뭐 피델리티라든지 유라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고래들의 자금, 누구? 기업들, 기관들. 이 아이들의 자금이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 자금을 최소 26조 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자, 26조 원이 시장에 턱하니 내려옵니다. 당연히 시장은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환호할 수밖에 없죠. 그만큼 상승력이 엄청 커질 수밖에 없는 게 2024년도. 자, 반감기 뭡니까? 방금 다들 아시죠? 채굴량이 줄어든다. 당연히 그에 대한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확실한 24년도의 시장의 상승력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미국 대통령 선거,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 그 어떤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에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공화당 후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현 정부, 야, 너희들 암호화폐 접근법은 아예 유턴을 해야 되겠다. SEC 권한이 너무 과도하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당선되면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 철폐할 거고 SEC 규모 축소시킬 거야. 자, 환호할 수밖에 없는 이벤트들이죠. 이러한 이벤트가 왜 나올까? 대통령 선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나라 한국 대통령 뽑을 때도 엄청나게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이 흥분합니다. 왜 흥분할까? 공약들을 펼쳐내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이 공약들입니다. 이 공약이라는 게 뭡니까? 미국 국민들의 80% 이상이 코인과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자, 이 80% 이상 이 사람들의 표를 받으려면 공약이 좋아야 되겠죠. 공약이 좋으려면 금융시장은 당연히 상승력은 높아져야 되겠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제는 다들 아시죠? 아, 이래서 대통령 선거를 하거나 국회의원을 뽑거나 이런 때 시장이 엄청나게 변동성을 가져오면서 상승장을 가져오는구나. 이걸 판단하시면 더욱더 좋겠죠. 자, 그럼 어때요? 지금 솔라나 코인, ETF에 대한 기대감, 블랙록이 솔라나를 버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이제는 없으셔야 됩니다. 왜? 확실하게 투자 자금, 이 FTX에 투자했던 그 부분에 대한 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물론 블랙록이 그 금액 가지고 뭐 짜잔하게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왜? 일경을 다니고 음지로 움직이는 투자 자금 운영사이기 때문에. 자, 그럼 보세요. 차트만 보시더라도 확실하게 느껴지시죠? 지금 여기가 어느 시점입니까? FTX로 떨어졌던 그 단가 47,800원대. 이게 핸드폰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죠. 이거를 뚫고 올렸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다? 1년이 걸렸다.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엄청난 자금에 그것도 FTX 사태 터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수를 했다. 고래들이 매수를 했고 1년간 길게 매집했습니다. 이거 먹고 나올까요? 안 나오죠. 절대 안 나와요. 물론 하방 압박 주면서 조정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고래들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누가 조정 줄 때 고래가 나갑니까? 고래는 이때 매수를 해요. 이 부분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개인들의 투자 심리로는 절대로 고래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의 심리를 먼저 판단해 보시고 고래들은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무조건 한 번은 누를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갖고 있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투자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시고 투자하셔야지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선 고래들한테 물량을 계속적으로 뺏길 수밖에 없죠. 제가 자전거래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자전거래 이거는 눈 뜨고도 당하는 겁니다. 왜? 매도 주문을 위에다 엄청 걸어둔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항을 걸어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항이라고도 하고 매물대라고도 합니다. 매물대를 못 뚫겠다. 아, 이거 매도해야 되겠는데 여기 못 뚫으면 떨어질 거야. 떨어지면 바로 매수하자. 자, 여기서 매도를 합니다. 그럼 고래들은 여기서 매수해서 받죠. 가운데 있는 개인 물량은 스노우볼처럼 커집니다. 눈덩어리 효과라고 합니다. 스노우볼 효과라고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처럼 계속적으로 우리 개인들은 이렇게나 물량을 뺏겨 왔었어요. 물론 단타를 정말 잘 치시는 분은 야, 이런 시간적인 기회비용이 너무 아깝다. 난 그 자금으로 차라리 단타를 쳐서 매일매일 3%씩 먹으면 복리 효과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시죠. 근데 그렇게 해서 수익 많이 보셨습니까? 주변에 보신 분 있나요? 정말 운이 좋아서 타이밍 잘 맞춰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꼭 딸 거야. 따신 분 본 적 있나요? 못 답니다. 왜 못 딸까요? 매매의 패턴은 절대적으로 심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심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잡냐? 비중 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비중 관리라는 게 뭡니까? 제가 1억을 들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을 들고 있어요. 100만 원을 들고 있어요. 다 똑같이 비중을 관리하면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절대 못합니다. 투자의 비중은 이 투자 자금에 따라서 틀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도 매입 단가가 여전히 높으신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물론 외인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러한 분들은 당연하게도 이 비중을 확실하게 나누어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안정적으로 끌고 올라갔지만 여기서 매도하고 또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또 매수하고 이렇게 투자하시면 이거 다 못 먹는 겁니다. 여기서 요만큼씩밖에 못 먹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둡니다. 자, 18,000원대부터 이제 12만 원대까지 올라갔어. 이거 다 들고만 있었으면 대박 났구나. 이렇게 후회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많이 올라갔다 생각할 때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 그 비중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그것부터 연구하고 매수하고 매도하면 확실한 수익권은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솔라나를 투자하든 어떤 니프를 투자하든 도지를 투자하든 우리는 투자의 관점을 달리 봐야 됩니다. 그냥 당장 내일 못 올라간다고 버리고 떨어진다고 버리고 횡보한다고 버리고 모멘텀이 이렇게나 많다고 하는데 못 올라가니까 이건 헛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버렸을 때 다시 올라가는 거 경험들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그렇게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는 건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에 따라서 확실하게 틀려진다는 거.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안정적인 투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이 좀 길었습니다. 근데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코인이라서 제가 올라간다 맞춰서 중요하다 맞춰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에 따라서 수익 구간이 이렇게나 틀려진다는 걸 그 부분을 이제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라나를 투자하든 니프를 투자하든 비트코인을 투자하든 이더리움을 투자하든 당장 못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과 시간을 같이 투자하는 것이다. 이 새벽 시간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솔라나 코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이 모든 부분들 제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확실한 투자의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고 오늘 영상 무료로 유익하게 보셨으면 문자도 한번 받아보시고 문자가 마음에 들면 그때 카톡방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무료니까요. 무료로 받아보시는 부분처럼 확실한 수익권을 함께 나누어서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